사실 유일무이가 라디오 전망대랑 여수 MBC에 굉장히 많아요. 뭐 소개할 때 김정남 해설위원도 유일무이 해설위원이고요. 아, 그분은 유일무이하시죠. 그렇죠. 이선화 지역을 작가도 대표하는. 라디오 전망대의 유일무이 작가고요. 유일무이라는 수식어는 많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상어 기자, 조희원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눠봤던 주제가 국회의원 총선 1년 앞두고요.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의장 활동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네. 사실 의원들도 많고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많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방식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 역시 의원 한 명 한 명씩 좀 짚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죠. 자, 먼저 여수 갑 지역입니다. 이용주 현재 국회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각 의원실마다 전화를 다 해서 요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이슈가 뭐가 있냐, 그리고 중앙 무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전국이 전국이니만큼 거기에 관련된 입장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조희원 기자도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같이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용주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하니까 한 비서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세계 박람회법이 통과된 것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순 사건 대표 발의를 한 것, 물론 뭐 여러 의원들이 이건 대표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오염 조작과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서울에 잘 안 올라오셔가지고 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뭐 산단 문제 아무래도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만큼 아무래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가지고 많이 찾아오시고 뭐 협의회나 회의 같은 게 있으면은 꼭 다 참석을, 보이더라고요. 네, 꼭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참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게 있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뭐 입장을 내는 게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사실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있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최근 그래도 여러모로 활동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언론들에서도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수 MBC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여수 산단이 이거 터지기 전에는 이용주 의원님이 여수 산단에 관련해서 발언한 것들은 이용주 의원이요? 네, 이용주 의원이 제가 뭐라 했죠? 님 빼기로 했죠 지난주에. 이용주 네. 의원이 발언한 거는 여수 산단에 얼마를 투자 유치를 했다. 그렇죠. 여수 산단에 얼마만큼의 뭐 이거를 더 공정 과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약간 산단의 기업들을 홍보해주는 차원의 그런 발언들을 것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 여수 산단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주로 쏟아내시다가 여수 산단 그 조작 사태 이후로 좀 톤이 많이 바뀌긴 하셨죠. 아 그래요? 와서 간담회도 참석하시면 현장 가가지고 간담회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딱히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톤이 사실 일반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산단을 여타 지역 강하게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을 강하게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발언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제 느껴지고요. 그냥 규탄한다 정도. 규탄한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이 정도. 일이다. 그죠.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예. 그리고 또 물어봤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총선 대비해서 주로 여수에 계시는 건가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여수에 있는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지역구가 이제 합쳐질지 아닐지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것도 그쵸. 있겠죠라고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여수가 이야기를 하나로 하긴 했어요. 합쳐지면은 어쨌든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지역구로 묶이게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이용주 국회의원에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마지막에 좀 물어봤었는데 뭐 계속 지역을 돌면서 안녕하세요보다는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음주운전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인식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또 네.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이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예. 그게 내년 총선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승용 의원으로 넘어가죠. 여수 을이고요. 4선이고 예, 제가 통한 사람은 이제 보좌관입니다. 한 보좌관인데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최근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 네. 국가계획 반영하는 것을 좀 중점 추진하겠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예, 연륙 연도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일환으로 뭔가 좀 종점의 느낌이 해저 터널 아니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지난 해에는 연륙 연도교 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네. 이게 지역에서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필요하느냐에 대한 네. 의견이 다르시다.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을 만들면 여수에 있던 사람들이 남해로 많이 간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우리가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어가지고 남해 지역민들은 사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남해 인구 관광 인구가 여수로 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승용 의원도 여수로 더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여수에서 질린 분들이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입장도 또 소수 의견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남해가 경남이긴 한데 남해가 이제 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유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굳이 뚫어야 되냐 다른 필요한 것도 많은데 맞아요. 사실 이런 여론에 대한 토론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네. 해보기는 했습니다. 뭐 아무튼 중점 사건으로는 여수 사건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분은 뭐 이야기를 하긴 했었고요. 뭐 매주 빠짐없이 지역을 방문은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 개인 블로그를 보니까 트위터였나? 그거를 보니까 SNS에다가 지역을 방문한 후기들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디 동문회를 가셨고 저기 동문회를 가셨고 축구단을 얘기들을 행적들을 다 알 수 있어서 지역에 되게 생각보다 자주 오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신데 굉장히 지역도 많이 네. 방문을 하시는군요. 아무튼 뭐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서 민심을 많이 청취하는 그쵸. 분이시다라고 예. 이해를 그렇게 정리를 했겠죠? 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단 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행업체와 대기업이 갑을 관계다. 그래서 사매기관이 책임을 지고 좀 계약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굉장히 보였습니다. 공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건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개혁은 돼야 된다. 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여야 협의체 혹은 외부 기관의 의뢰를 맡기고 그걸 국회에서 받는 방식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축소된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라고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역에서는 의원이 축소된다는 건 지역의 목소리가 줄어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물론 뭐 큰 틀에서 선거법 개혁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 주승용 의원님은 제가 찾아봤을 때 그 뉴스레빗이라는 데이터 저널리즘 업체가 한국경제요? 있는데요. 네,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서 20대 국회 입법 타율왕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발의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법안을 잘 만들어야 이게 가결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입법 타율왕을 선정을 했는데 주승용 국회의원이 베스트 20에 들어갔습니다. 베스트 20. 네. 예, 300명 중에 20위 안에 들어간 거면 잘한 거죠, 뭐. 잘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 이정현 의원이죠, 무소속. 네. 저희가 뭐 처음에 의원실에 전화해서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의원실 내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자벌드에 대한 부분, 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벌드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수소 자동차 공장 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올해 이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 자동차가 이 지역에서 언젠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특집 준비하고 있죠, 다큐.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수소 자동차라는 게 지역에선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 시작을 하더라도 광주나 저 전남 서부 지역에서는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 동부 지역에 막 추진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전망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이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순천으로 또 출마하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신대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나요? 그거는 나중에 복당하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은 따로 있겠죠. 네, 이정은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든 출마를 하시려면 지역 민심을 좀 먼저 청취를 하시고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천 시민들이 많이 못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만큼 좀 다녀보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그런 전화 통화는 것 종료를 치고는 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조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정은 의원님의 발언이 상당히 없었고요. 예.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 그리고 여순 사건도 굉장히 이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두드러지게 발언하신 건 별로 없으셨어요.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고는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강원도에 쫓아가셔가지고 강원도 가셨어요. 네, 정부의 이런 행태들을 대처가 미흡하다. 나 같으면 미흡하다. 그렇게 안 하겠다. 정광석화처럼 일하겠다. 함께 아픔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신 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활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속 대처는 강원도 산불은 좀 칭찬을 받지는 않았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의견이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광양 곡성 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인화 의원인데 초선이고요. 또 보좌관과 통화가 됐습니다. 뭐 지역 이슈는 아무래도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추후로는 듣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뭐 또 다른 이슈들은 광양항에 대한 활성화 부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 관련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쳤습니다. 네. 물론 지역을 또 얼마나 방문하냐 이런 이야기는 뭐 매주 방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도 남겼어요. 네, 정인하 의원님은 근데 일단 여순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구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막 구체적인 안건을 뭔가 발의를 하신다던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다방면으로 좀 광양의 민심을 많이 청취를 하려고 한다라는 평가는 시민단체나 지역민들 그래요? 사이에서는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예. 환경 문제 같은 거에서도 특히 이 여수 산단이 일어나기 전에도 포스코나 뭐 개발지구 관련한 환경 문제에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광양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뭐 브리핑이나 이런 게 좀 공식적인 그런 딱히 건 없는 것 없었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뭐 아직은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예. 저도 보면서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게 아무래도 여수의 산단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양완권의 또 공장들도 적발이 됐어요. 네네네. 광양에도 네. 적발이 됐고요. 네, 그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생각보다 관련한 개발지구에 관련된 입장이나 아니면은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입장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네, 적발이 된. 네, 국회에 예. 직접 찾아가시고 하고 그랬는데 여수 산단 이 사태 이후로의 그 말씀하신 공식적인 행보는 사실 조금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흥, 강진 그리고 보성과 장흥. 네. 참 많네요. 황주웅 의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봤었는데 글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뭐 자꾸 뭐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청취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면서 뭐 서면으로 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 논의를 좀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 오늘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정해볼 수 있는 게 올해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주요 활동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서는 보기가 조금 힘든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강진 군수 출신이죠. 네. 예, 이게 군이 4개가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이 넓긴 지역구가 합니다.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넓은 선거구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넓어서 이거를 다 다니시기엔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의견 정도 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아무튼 의원실의 공식 반응은 그랬습니다. 오늘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또 시간 되는 대로 개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